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8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금요일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오늘도 조금 있지만 선선해졌습니다. 자, 리플 소송 SEC 소속 변호사가 사임을 요청했다. 리플 담당 SEC 변호사가 사임을 요청했다. 멀쩡한 변호사가 왜 사임을 요청했을까요? 또 이유가 있겠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잭슨홀 미팅까지 한꺼번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구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구독 취소하고, 야, 제 눈에는 딱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는 마음의 갈대처럼 하시는 게 아니다.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직하고 무던하게, 정보는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정보도 가끔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 그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한번 해드리죠.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어제 주문하신 분들도 오늘 배송 나갈 거고요. 이게 뭐냐면 XRP 로고가 제대로 박힌 금이 묻혀진 24K 금이 묻혀진 금 소주잔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석 때 선물용으로 많이,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게 실제가 훨씬 더 반짝반짝한데, 이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미남, 진짜 미녀는 이 픽셀로 담지 못해요. 실물이 훨씬 더 좋은 분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게 드러나지가 않네. 이것보다 훨씬 더 예뻐요. 받아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 그리고 케이스는, 이거는 제 판촉물 케이스고, 실제 두고 가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는 이 자주색입니다. 실물을 받아내지 못하네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지나면 다시 또 리플 가격의 상승이 예측이 되는데, 그때 리플 한 잔 하셔야죠. 야, 이렇게 종이로 포장도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영상보다는 역시 여러분께서 직접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좋다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커도 상자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량주 최고 과정은 말 그대로 저희 최고급 과정입니다. 저희 단순히 뭐 멘탈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한 투기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또 해주시고, 네,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고, 네네네,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대세의 상승, 선물거래 왕초 5배부터 2배만 더, 지금부터 설계를 해 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운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4원 7A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때와 사뭇 다르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작년에는 뭐 후들어지게 떨어지게 바빴다. 왜냐면 올랐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게도 바빴습니다만, 2023년 이 8월의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잭슨홀 미팅이, 스펠링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슨홀 미팅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밤 11시 5분, 제가 정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겠죠.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에 둔감해요.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 알 것 같은 정보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잭슨홀 미팅 오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잭슨홀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인생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 5분, 11시 5분 이렇게 하니까 오늘 오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인 정보는 이런 게 코인 정보입니다. 진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지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투자라고 생각하지. 뭐 문자 1번을 보내서 뭐 어떤 특정한 뭐 상장되기 전에 코인 정보를 주겠다 뭐 이런 거에 넘어간다든지, 아니 주식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을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이런 전화를 듣고 뭐 정말 그런가요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든지, 정말 그런 행동은 여러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코인키스 시청자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코인 정보는 이런 게 코인 정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주적으로 내가 투자해야죠. 왜냐면 내 돈으로 하니까. 남의 돈이면 남이, 내 돈이면 내가. 맞는 논리죠? 그래서 오늘 11시 5분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스피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불안감의 여파로 이 정도 빠졌다. 또는 나스닥이 오늘 좋지 않았거든요. 뭐 좋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스닥도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리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역시 다 떨어졌다. 이렇게 당분간은 커플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나스닥과 움직임이 다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FOMC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일 텐데요. 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또 바닥 저점 매수를 뭐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6B에서 7A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나 가급적 6B의 최상단, 7A의 최하단,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에서 어떤 뭐 승부를 또 보거나 그렇게 하셔야겠죠. 뭐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단타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 출신의 레리 윌리엄스 씨는 어제 690원일 때 낼름 또 잡았다. 그리고 모든 매수를 마쳤다. 참 잘하시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 씨의 딸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영화배우 미셸 윌리엄스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셸 윌리엄스 역시 또 단타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노하우를 공부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이 차트에서 다 알려주니까. 계산식이 다 정리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타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너무 좇으면,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너무 좇으면 아마 남는 건 허무함일 거예요. 우리는 도파민이라는 신체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어떤 좋은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수익을 얻었다. 한 50% 수익을 냈다.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50%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반대로 어떤 손실이 났을 때, 손실 나는 순간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손실이 나면 이제 배짱이 생깁니다.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처음 이 암호화폐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 3%만 손실 나도 바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 맷집이 없거든요. 그냥 화면상의 마이너스 3%가 마치 확정된 손실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은 무조건 경험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험이에요. Buy the dip, 매수는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어도 그래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창에 필사를 같이 해보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글로 해보시죠. 매수는 고통스럽게. 진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매수는 고통스럽게를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분기점을 잡을 것이다.
변곡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남겨보시죠. 남기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슬기롭게 잘 할 겁니다. 떨어진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기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골든크로스에서 계속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올 뻔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늘은 이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섞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리플 소송 SEC 소속 변호사가 사임을 요청했거든요.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자신들의 변호인인 파스칼 게리어라는 분의 사임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분은 미국 법무부 출신이다. 현재 SEC 재판 담당 선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그만하겠다라고 승인해달라고 했다네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법무부 출신이시네요. 미국 정부기관에 몸 담았던 분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현재 미국 정부에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3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30.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가 해집어 놓고 다니고 그리고 정부는 방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수습 안 돼요. 왜냐? 이미 지금 2030 투자자들은 이미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손실 중인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알트코인 보유자의 90% 이상이 손실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은 떨어진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년에는 99%가 손실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저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무려 90% 이상이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2030의 마음은 이미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미국의 대선 2030 한 5, 6만 표? 야, 이런 거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몸살이기로. 왜냐면 변호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승소를 해야지 패소하면 무의미하거든요. 제가 그 리플 변호사분들, 제가 리플과 SEC 승소 판결 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초호화 군단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광장, 김앤장, 그 권력 빼고 네임밸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제정신이라면, 속된 말로 제정신이라면 존 데이튼 변호사, 아니면 제레미 호건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변호사 등등의 분들이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리플에 올인하지 않을 것이다. 맞잖아요. 완전 승소할 거라고 지금 장담하면서 저렇게 설치고 계시는데 932일간. 근데 리플이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분들은 변호사 인생 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올인 베팅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결국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는 투자자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변호사분들은 확신하니까 100%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만 확신하니까 그렇게 리플 변호를 했던 거예요. 결국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 변호사들은 그렇게 촉이 좋죠. 왜냐면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봤을 테니까. 근데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2030 분위기가 약간 와해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다면 당연히 중간 항소겠죠. Interlocutory Appeal. 중간 항소를 한다고 속된 말로 깝치고 있는데 SEC가 중간 항소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 과거에 어떤 설리라고 하기 좀 그렇겠지만 과거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요. 중간 항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제출을 불가하기 때문에, 그 추가 증거가 제출이 안 되면 기존 증거로 어떻게 또 그 판결 내린 것을 번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알겠죠. 그럼에도 하고 있는 SEC 의장의 모습이 얼마나 그 우습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중간 항소든 항소든 어차피 기승전 패배예요.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패라고요. 그래서 무의미한 싸움이다. 이것은 그냥 SEC 의장 본인만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유능한 미국 법무부 출신 현재 SEC 재판 담당 선임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 파스칼 게리어라는 분이 사임을 승인하지 사임 승인을 사임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런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복잡하게 만드는 SEC 의장의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할 만한 겁니다. 소송 때부터 그렇고 무지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무지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잖아요. 호도하고 있잖아요. 뭔가 복잡하게 국민들은요 복잡하게 하면 몰라요. 왜 모르냐면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렇게 파고들 시간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살기 바쁘잖아요. 원화채굴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인들이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정 정치를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어려운 문제 딱 던져놓고 그럼 자기들끼리 싸워 국민들이. 그럼 국민 분열 일어나. 그럼 가만히 놔뒀는데 쟤네들이 그냥 내 편 들고 싸우고 있네. 돈도 안 주는데. 재밌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SEC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막 정치적인 이슈들 던져놓습니다. 항소, 중간 항소. 그러면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지를 이용해서 SEC 의장은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댓글 보니까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던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이려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긴가? 어떤 이 댓글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깐부님 실명이 아니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유튜버들 소견에 큰 비중을 답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또 혹시 이상한 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비중을 듣고 투자하는데 현실은 짧은 지식으로 유튜버들 소견에 큰 비중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이럴 겁니다.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그래서 저번에 뭐 영끌족들 부동산 집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하는. 참 안타깝죠. 큰 비중 두시면 안 돼요. 유튜버가 누군 줄 알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아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중해 주시기를. 뭐 좋은 의견 존중하긴 하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중은 유튜버들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야 너 하지마 막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그분들한테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방송 안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신중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신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신중한 거 안 신중한 거 떠나서 본인이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 투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이런 의견이신가요? 이거 안 됩니다. 유튜버들 소견에 큰 비중을 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본인의 소신에 큰 비중을 두시면 됩니다. 왜냐? 내 돈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위험한 그 투자 철학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속 변호사 사임 요청은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704, 705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뭐 A의 최하단에서 움직이다가 뭐 이제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설에 돌입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뭐 굳이 꼭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몰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또 없잖아요. 미리 살짝 뭐 모든 돈을 다 투자하면 안 되고 살짝 한 1, 20%이 정도에 한번 해봤. 왜냐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가 더 떨어지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 투자에 어떤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의 기회인지 아시죠? 어떤 기회인지 아시죠? 올라도 기회고요. 떨어져도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추가로 투자에 시드머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떨어지면 불안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투자 전략에 이런 것들은 한 1%도 안 되고요. 100% 모든 걸 정확하게 투자를 배우고 싶다면 고량주 과정에 들어오시면 제가 열렬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최고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돈 벌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오를 때 올라타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구독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 가격 떨어지면 다 구독 취소하고, 가격 오르면 후두두두 구독자 붙고, 똑같아요. 가격 떨어지면 고량주 안 하고, 가격 오르면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마인드를 갖기가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말씀을 반복하는 건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주잔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후기들 보시는 것처럼, 야, 손님들 맞이하실 때, 추석 때 손님들 맞이할 때 쫙 금술잔을 깔아드리면서 모든 이의 풍성한 인생 대박을 또 빌어주시면서 짠! 한잔하면 정말 좋겠네요. 저희는 11시에 뵙겠습니다.